외부징을 시험 범위 안 나왔어? 교과 4과? 우리 시험이 6월 말에 있거든요. 6월 26일. 그래서 보통 5주에서 6주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우리 다다음 주 얼마 안 남았어. 다다음 주 토요일 17일부터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야씨. 그래서 우리 정규를 다음 주에 월화 수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2번 더 하면 내신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험 범위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고요. 저번처럼 유무면 어떡하지? 또 교과서 몇 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비교 대상이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촉각이다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급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보시면 위에 내용이 뭐였냐면 그런데 그것 둘 다 예민함이 높다라는 것이다 라는 건데 앞에 이미 동사랑 주어가 이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하나 더 추가되려면 접속사적 개념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쓰는 거였어? 둘 다라는 표현으로 원래는 both of them이어야 되는데 접속사 개념 필요하니까 both of which 이렇게 쓰는 내용이었었죠. 요 강제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거 3번 좀 많이 틀렸는데요. 이 3번 내용 기억나나요? 우리가 유전적 변화를 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었어? 그 환경적 위협이 먼저 생겨야 된다고 했었죠. 환경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 그게 생기면 뭐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어? 행동적 변화. 그쵸? 그래서 여기서 behavioral changes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 유전적 변형, 유전적 적응, adaptation이라는 표현 썼죠. 요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in animals with brains, 뇌를 가진 동물에게 있어서 이 환경적 위협이 처음 일어났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게 뭐라고?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요 behavior change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적 변화라는 게 일어나야 된다. 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이 행동적 변화인 두 번째가 성공적이게 되면 유전적 적응이라는 것이 이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 적응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요. precede라는 건 선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행한다라는 건 유전적 적응이 행동적 변화보다 선행한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오히려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행동 다음에 따르게 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follow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해설서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기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같은 표현 쭉 나와 있고 뒷장도 넘기셔서 보시면 magnitude가 무슨 뜻이었어요, 얘들아? 이 재단이라는 거, 재해라는 거 결정하는 요소는 뭐다? 이 해로운 결과물이 얼마나 컸는지 그 규모에 있다라고 했었죠. magnitude, 규모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 adaptation, 적응이니까 여기서 좀 안 되는 단어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doubt는 의심하다 라는 뜻이고 credit은 무슨 뜻이야? 신뢰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paradox는 역설이라는 뜻이라서 모순된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insensitive. insensitive 무슨 뜻? 무감각하다. 이 큰 숫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했어. 이 조건이 뭐였냐면 감정적인 것들이 이 숫자랑 같이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숫자가 그렇게 대단히 많은 숫자보다 잘 모른다라고 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have 어떤 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negative라는 표현을 쓰는 게 답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우리 필히 통하는 서술형 책 펴보시면 우리 파트 2 할 차례거든요. 우리 지난 내신 전에 이 파트 1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파트 2는 우리가 앞에 배운 서술형의 그 문법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문제 형태에 적용하는 형태를 지금 실제 문제처럼 서술형 문제처럼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은 쉬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단어 배열 파트입니다. 밑에 단어를 주고 나서 이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라. 이 정도는 사실 좀 쉽거든요. 왜냐하면 조건이 없죠. 막 어형이 변화해야 된다든지 단어를 추가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비교적 쉬운 거고요. 이 다음 거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번 먼저 같이 풀어볼까요? 요 한글 해석본에 요 해석을 잘 봐주세요. 얘가 어떤 말을 쓰고 싶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단어 배열의 2번 어디 갔어? 117쪽 2번입니다. 일단 얘들아 이거 해석 한번 보게 돼. 뭐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
요 밑에 보기에 보니까 요 to 같은 거 좀 보이시잖아요. 요 to인 게 너무 어떠한 요런 의미였었죠. 우리 내신에 나왔었던 그거거든요. 뭐냐면 to하고 형용사나 부사 쓰고 to 더하기 동사 원형 쓰는 형태. 이게 투부정사였죠. 그래서 너무 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로 해석되는 이 형태가 먼저 생각이 나셔야 되거든요. 너무 강력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이게 지금 이 to 뒤에 나온 부사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침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투부정사 부분이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부터 먼저 써보면 여기에다 쓸게요. 주어 먼저 써야 되겠죠. 그것들은 주어 they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동사 여기 있죠. speak 그 다음에 너무 어떠해서라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끈질기게라는 표현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to 쓰고 강력하게랑 끈질기가 어디 있어? 쓴 거 지울게요. 강력하게 여기 있네요. 그쵸? to powerfully and 끈질기게 insistently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다 된 거거든요. 너무 강력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말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침묵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원래는 요 silence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silence가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요 침묵하다라는 투부정사에 의미상 주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for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의미상 주어, 요게 의미상 주어입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따로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그것들이라는 애는 여기서 요 침묵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의미상 주어를 요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 to silence 앞에다가 써야 되는 거죠. 의미상 주어. 그래서 for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편견을 가진 사람들 요걸 갖다가 넣으시면 돼요. For prejudiced humans 그 다음에 뒤에 투투용법 마저 이어서 써야 되니까 to silence i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것들을 침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쓴 걸 다 확인하면 네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투부정사 투투용법 쓸 줄 알아? 라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르면 넣을 수가 없겠죠. 요거에다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어떻게 쓰는지 알아? 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저 사이언스 아니 짜증나네. 어디? 아 여기 겹쳤어요. 여기 아이가 있어.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잇 아니라 데미지 얘들아. 그거 들으리니까 왜 내가 이 싫어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겹쳤습니다. 아이 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게 이 3번 문제거든요. 이 3번은 일단 요 밑에 하지 마시고 요 위에 글을 먼저 읽고 한국말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아직 풀지 마시고 요 위에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내용이 많이 어렵거든요.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이 뭔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너무 내용이 어렵지 않아?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한 단서는 뭐였냐면요. 여기 이 표현입니다. without이라는 게 포인트거든? 뭐가 없으면? appropriation 무슨 뜻이야? 적절한 감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도입의 빈칸을 넣는 거였거든요. 적절한 감정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 빈칸 내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서는 감정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건 단순한 우리의 좋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including some caring by each side for the welfare of the other. 서로 간에 그 상대방 각각의 측면에 대한 서로에 대한 caring, 배려와 같은 개념들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절한 감정이라는 게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주장이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여기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예시 나오고 있죠. 이 예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 친구가 지금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 너의 친구가 is feeling ignored,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어.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친구가 그거를 내 어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친구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어떤 상냥한 말로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해봤자 이 말은 may only make 만들 뿐이다. 상황을 어떻게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지금 감정적 배려가 없는 말이죠. 감정 없이 좋은 말을 한다? 감정이 담겨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나쁜 상황이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다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cold rationalit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xclusive라는 건 오직, 단독적으로 오직 의존하는 것은 이 아주 차가운 이성, 합리성.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친구의 감정이 지금 뭐 안 좋아,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근데 그거 무시하고서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해봤자 걔는 내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았다라는 기분이 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 T 같은 애들이 생각하기에 감정적인 것보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에 좀 앞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차가운 합리성, 즉 이성에만 의존하는 거. 이런 의존을 하는 것이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world,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이죠. 수단으로서 이렇게 차가운 이성만을 사용하는 것은 denies, 부정하고 있는 거래요. 이게 사형식입니다.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To important realms of human experience, 중요한 인간의 영역의 어떤 경험들을 무시하는 거다. 여기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이 차가운 합리성에 의존하면 인간의 경험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것, 즉 이성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without which, 그러한 경험 없이는 앞에 있는 경험을 그대로 받고 있는 관계대명사 계수적 문법이죠. We may be unable to, 우리는 아마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될 거야. 왜냐면 이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너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서로 간에 더 깊은 내면을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겉으로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이런 걸로는 의미가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서들을 줍니다. About we are being treated and what we need.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를 나의 대우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 감정이라는 단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은 영원히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사항 같은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본론이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 건데 엄청 길죠. 자, 그 무시당한 친구는요. maybe. 그 다음에 여기 less라는 표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tha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비교급이죠. less A, than B라는 건 뭐가 더 이 사람한테는 큰 거야? A가 B보다 더 적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덜하다 라는 표현이면 지금 이 사람한테는 B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는 뭐냐면 need of an explanation for why he or she feels a certain way. 이게 지금 A 부분. 좀 줄일게요. 그 다음에 of some quality one time. 이게 B죠. 그러면 A라는 건 뭐냐면 설명이야. 왜 그 혹은 그녀가 그런 방식으로 느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 그래서 A는 해명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고 그 상처받은 친구가 이렇게 애써 자기 감정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1대1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one time이라는 건 1대1의 시간, 퀄리티는 양질의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대화가 필요한 거지 지금 해명하고 싶은 기분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주제는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여기 조건이 뭐였냐면 적절한 감정이 없을 때 생기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중요한 경험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밑에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it이 나오죠. 가주어쓰라고 나왔잖아. 그치? 가주어 쓰고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쓰려면 for 더하기 목적격의 형태를 쓰라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 써서 완성하라 라는 건데 이 가주어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it 쓰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어 자리 먼저 와야 되겠다. 형용사적 표현. 그래서 여기 형용사적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먼저 추정하신 다음에 뒤에 의미상 주어하고 진주어를 써야 되겠죠. 그럼 저기 들어가야 되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 사람들의 진짜 여기 힌트를 보면 갈등이 나오죠.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진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로 영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볼까요? 만들어 보세요.
이 다음에 쓸 동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조동사도 있으니까 조동사도 넣는 것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써보시면 일단 가주어 in 먼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뭐 있어? 동사 써야 되지. B랑 또 여기 may 보이죠? 그러면 may be in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라고 포인트로 잡을 만한 거는 important랑 impossible이거든요. 여기서 뭐 들어가야 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impossible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써야 되니까 who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주체라고 표현할 만한 거는 여기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진주어 써야 되니까 to 써야 되겠죠. to reader 중요한 갈등들, 우리 사이의 중요한 경험들.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주어 썼는지, 의미상 주어 썼는지, 진주어 썼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작 1번. 좀 싫어. 아직 현장 체험 갔다 와서 아직도 롯데월드 있죠. 아니 근데 회원이 7개 샀다는데? 어떻게 7개 탔어 너? 아 그래? 아 짤집을 어떻게 세 번이나 타지? 내리고 또 타고 내리고 또 타고 건가? 멀미 안 나냐? 아 진짜 대단하다. 아 나 예전에 롯데월드 갔었을 때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 그 뭐지? 이렇게 가는 거지. 자이로스윙인가? 자이로스윙 맞지? 그게 난 너무 재밌거든. 그래서 그거 타려고 기다렸는데 그거 한 2시간 기다리고 막 근데 그거 사는 것도 있지 않아? 입장권? 그치? 그거는 돈 주고 사는 거야? 그거 사면은 안 발라? 그거 샀어 너? 아니야? 어떻게 입고다지? 대단한데? 대단합니다. 어제 사람이 진짜 많았다며. 어제 휴일이라 다 가나 봐. 자, 요거 영작 1번은요. 보시면 한글 보시면 느낌이 딱 와야 돼. 몸으로 보는 것 같아, 문법적으로. 만약 뭐뭐 했다면 그녀가 뭐뭐 하게 되었을 텐데 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게 뭐야? 가정법이죠. 우리 내신 때 했었던 가정법 중에서 과거야 과거 완료야 지금? 읽었더라면 했으면 알게 되었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와 과거야. 이거 과거죠. 그러면 가정법에서 과거를 표현하는 건 뭘로 표현한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야 돼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 과거 완료를 쓸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if절의 시제 뭐였어? 가정법 과거 완료. 요 과거 완료의 표현을 그대로 넣으면 되죠. if절에 had, pp였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조동사 과거에다가 뭐 넣는 거? have, pp. 요 시제를 제대로 넣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요거 적용해서 지금 한번 넣어보세요. 이건 설마 하겠지. 우리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귀엽네요. 왜 이렇게 귀여워서? 아니, 줄리가 뭐였다고? 이것도 택배도 써줘. 왜 죽었어? 그럼 여기 써보시면 만약 줄리가 읽었더라면 광고 하단의 작은 글자들이 목적어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줄리 여기 had pp 써야 되죠. had read. 그 다음에 요거 써야 되겠죠. 더 tiny letter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수식어는 뒤에 다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그녀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포함했음을. 그죠? 그 다음에 그 표본이 5명만을 포함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또 she가 주어고 알게 되었을 것이다니까 조동사 못 써야 돼? 네, would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게 되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주냐면 이 find를 줬죠. would have found. 그 다음에 that the sample included only 5 people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온 게 아니라 이게 다 목적어가 되는 형태로 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문장이었습니다. 잠깐 쉴까요? 힘드시죠? 여러분? 잠깐 쉬어요. 다야 이거 개별 그거거든? 여기 가지고 채점해서 갖고 오고 나한테 질문하면 돼. 모르는 거 와갖고 실전 문제로 그냥 넣었어. 어디까지 그래? 시간이 얼마나 있냐?
이제 뭐해? 이게 지금 한 반 정도만 되게 조금씩 먹어. 많이 주면은 도망치거나 여기까지 일단 집어넣을게. 최대한 풀어와. 이거는 그 고3 트럼프 교재 모내기 잘해. 그래서 복습할 때 쓰라고. 수업 때 가져오면 돼. 수업 때 가져오면. 단어 안 외웠어? 호연아 단어 외웠어? 응. 뭐 했냐고? 뭐 했냐고 어제? 어려워? 어디인데? 그 단장이 뭐지?